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관리의 전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홍수 가뭄, 수질학과 생태계 훼손과 같은 문제에 더불어서 최근 들어선 인프라의 노후와 재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고요. 국민이 물에 대한 요구는 과거에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고 그 다양한 요구 사이에 갈등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관리 일어나는 아주 큰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런 정책의 변화가 아직까지 효과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예산을 보여드렸는데 어느 부문이건 간에 예산이 충분한 그런 분야는 없겠지만 여전히 환경 분야 예산은 상하수도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튀어나온 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벌어진 사업에 대한 비용이 전체 예산 16%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물관리 이론을 비롯해서 정부의 주요 세 가지 정책, 그리고 수돗물 사태처럼 최근 5년에 벌어진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 한계점을 보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리한 표이고요. 보호개방법 물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관련된 정책이 촉발이 되었고, 중간에 진통이 있긴 했지만 금강과 영산강에 대해서는 보호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되었고, 물관리 일원화 역시 처음에는 수자원 부분만 환경부로 통합이 되었다가 하천 관리까지 모두 환경부로 통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돗물 사태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발생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고 해결이 되는 듯 했는데 바로 이듬해 유충이 발생해서 더 보완된 정책이 마련되었고요. 2020년에 홍수가 발생했고 특히 이번엔 댐 하류의 취약성 문제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모두 물 내부의 문제라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외부 상황에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이제 물 분야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 성과 한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를 열어서 대하천의 흐름이 회복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보를 가장 오랫동안 개방했던 금강 세종부에서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 위기종이 다시 발견되는 등 보 개방을 통해서 생태계 복원의 잠재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처리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호 개방에 따라서 용수 이용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회복이라는 게 항상 직선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항목에 따라, 지점에 따라, 그리고 기간을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효과가 개선이 되는 것도 있고 악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정책의 이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로 하천관리까지 기능이 일원화된 부분이 큰 성과이고,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물 부분을 아우르는 물관리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 조직의 통합 개편 위주로 진행되고 물관리 정책이나 제도의 개혁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물관리 쪽 종사자들이 수량 수질 이원화가 문제고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라고는 많이 얘기했지만 정작 통합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저희가 진행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보여줍니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수립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 그리고 지역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수준이 심화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소통 포럼이라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실효성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유역별로, 학술단체별로, 관계부처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안을 받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시 또 공청회를 열고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후반 작업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입장을 좁히는 그런 과정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수돗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상수도 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게 큰 성과인 것 같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상수된 투자는 어떻게든 빨리 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경영이나 전문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쟁 조정 절차라는 기존의 절차를 이용해서 피해 주민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건 큰 성과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계 목표를 상향하는 등의 풍수에 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점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목적 때문에 홍수기 제한 수위를 낮춰가지고 홍수 대비에 치중할 경우에 만약에 가뭄이 발생하면 물 공급 취약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풍수의 보험 같은 게 대표적인 비구조적 대책인데 비구조적 대책의 활용 빈도도 낮지만 이게 보험이라는 게 그 자부담을 통해서 미래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요. 자부담이 아니라 정부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되고 있는, 즉 여전히 홍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적인 대책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뉴딜, 즉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이 정책 덕분에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린 측면에서는 물 분야에서도 수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아쉬운 점은 물 관리를 비롯해서 환경 분야의 그 전통적인 주체인 수질 개선, 생태 복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EU가 말하는 오염 제로화 계획, 즉 2030년까지 각 매체별로 오염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도전적인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염을 제로화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탄소 중립을 관통하는 그 비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게 비전과 전략일 텐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최근 5년간의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된 걸 보면 통합 물관리 비전이라고 나온 게 있고요. 자연성 회복 구상이라고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역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유역관리, 생태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로 비전 구상 등이 나왔으면 새로 비전과 전략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나 과제 수준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천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긴 하지만 중소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보를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낙동 하구트 개방을 비롯해서 하구의 기술력을 복원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하천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특히 지역 주민의 무리용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고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생태계와 인간이 어떻게 물을 나눴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니만큼 생태계 회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지식 기반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추진될 수는 없는 거고, 계속된 그 단계적인 실험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수와 가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정책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은 모두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홍수와 가뭄이라는 이 양극단의 사태가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캘리포니아주 북서부에 있는 오르빌 댐이라고 있는데 2017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100m가 넘는 댐이 비가 많이 와서 무너진다고 주민들 소개령을 내렸는데, 올해 뉴스를 보면 그 댐이 지금 마른다고도 뉴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고 이제 그런 걸 대비하려면 예측이 중요한데, 비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중요한데, 왼쪽 그림에 보시듯이 단기간의 예측은 많이 향상되었고 장기간의 예측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월에서 주 단위의 계절 예측 정확성이 아직 많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가뭄 때는 물수가 떨어졌다가 저수를 지으니까 다시 또 물을 더 많이 쓰고, 홍수를 방어하겠다고 제방을 지는데 정작 위험한 지역에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조적인 대책은 진행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기반 해법이라든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역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남아있는 농업용수까지 관리 일원화를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할 것 같고,
관리를 일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과 토지 이용을 포괄해 가지고, 특히 오늘 뉴스에 보면 농업 부분의 메탄 감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 관리 그리고 농업 축산 관리 등을 그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중에 유명무실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환경 분야에서 힘이 있고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는 위원회들을 비교를 하자면, 다른 위원회들은 보통 현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NDC 마련이라든가 현안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일들을 통합해서 했었고, 그리고 꽤 큰 규모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 실행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그리고 4개 유역물관리위원 사이에 어떻게 입장을 또는 위상을 정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 분야 모든 계획에 대해서 수립과 이행 과정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들이 따라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의 부처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이 많은 위원회가 아니라 권위 있는 위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뭐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 뉴스에 뭐 난조로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현재의 물관리 시스템은 녹조나 유해 남주로부터 그 먹는 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관리 측면에서는요, 이제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유지관리 시대로 넘어간다는 건 너무 분명한 것 같고, 다만 그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력 수요라든가 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절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그 절벽 부분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자재라든가 운영 관리 부분에서 대해서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론 측면에서는 결론 정리하자면, 많은 시도가 있었고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그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예측을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중요한 수단이 데이터일 거고, 특히나 통합 물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제공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관리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KI 이 환경정책 포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 김호정 연구위원님이 발표하신 통합 물관리 정책 과제의 성공 조건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KI에서 전화가 와서 토론 의뢰를 받았을 때 좀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0만 번쯤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런 토론회에 가서 이렇게 플로어에 앉아서 앞에 발표하는 분들이나 토론자들 의견을 들을 때 늘 식상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식상한 사람의 하나가 될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일단 그 김호정 연구위원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의 문제점 한 5가지 정도 아주 적절하게 통합 물관리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직시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들도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 또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이렇게 마지막에 열거를 하시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저희들한테 전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통합 물관리의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통합 물관리의 로드맵인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위단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이죠. 각 4대강 수계별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통합 물관리의 액션 플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고, 그런 걸 수립하는 수립 대상자, 수립 주체들이 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합 물관리를 해서 조직을 일원화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통합하기 전, 물관리 일원화가 되기 전, 그러니까 국토부 수자원국에 있었을 때 물관리 정책과 환경부 수자원국에서 지금 실행하는 물관리 정책이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통합물 관리의 효과를 이제 정량화해서 통합물 관리를 해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럼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사실 통합물 관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리돼서도 얼마든지 물 관리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오늘 논점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좀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가 나서 과연 그 서양에서 얘기했던 이제 서구에서 나온 이론이니까요. 그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의 초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좀 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또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이 통합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통합이 통합 물관리의 지향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하지만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실행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재해 관리의 관점에서 본다고는 극명하게 두 가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홍수 관리인데요. 홍수 관리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통합 물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천까지 넘어오고요. 가뭄은요. 통합 물 관리의 조직 일원화에 빠져 있습니다. 즉 가뭄 관리는요.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또 K워터, 농촌공사,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다 자기네들 스스로 다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물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과연 가뭄 관리가 더 효율적인지 홍수 관리가 더 효율적인지를 보면 이게 통합 물 관리의 지향점이 과연 뭐가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나중에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4대 원칙이 있습니다. 4대 원칙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원어로 얘기하면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파티시페이토리 어프로치해서 참여형, 좀 거버넌스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젠더가 나옵니다. 이제 롤 오브 워먼 그래가지고 이 물이 부족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왜냐하면 물과 많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접촉이 많고 거기에 관련된 노동이 많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물 관리를 어떤 무한의 공유제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걸 보면 통합물 관리라는 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물 관리가 굉장히 안 되는 나라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거는 지금에 와서 보더라도 선진국이 통합물 관리를 접목하려고 막 노력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통합물 관리의 고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저런 논문을 많이 보면 통합 물 관리의 지향점은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요, 물안보라는 용어입니다. 물안보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정의, 물 정의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물안보는 물과 관련돼 있는 경제성이 얼만큼 건강한지, 그다음 사회적으로 얼만큼 형평성이 있는지, 그다음 환경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완벽하게 제도나 이제 그런 환경이 기반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안보를 어떤 특정 국가의 물안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등, 그다음 경제적 물을 사용해서 얼만큼 부가가치를 만드는 물 1리터를 가지고 어떤 나라는 100만 원을 만드는 나라가 있고 물 1리터를 가지고 어떤 나라는 30만 원. 결국 30만 원 만드는 나라는 더 많은 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환경적 지속 가능성. 그 물관리와 관련돼서 얼만큼 물과 관련돼 있는 하천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또는 유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제가 ADB하고 유네스코하고 협업을 해서 얼마 전에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국가만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전 세계를 다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개인적으로요. 논문을 썼는데요. 아시아 28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3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썼느냐 한 80개 정도 지표를 썼거든요. 전 세계 150개 국가를 제가 평가를 했는데 15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3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 쪽으로는 거의 뭐 선진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뭐 사실 통합 물 관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근데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점이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전체 평점이 그렇고 그런 80개 지표를 또 이렇게 그룹별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떨어지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입니다. 그게 굉장히 후진 쪽으로 가 있습니다. 아주 후진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 물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달성해야 될 지향점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물안보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안보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환경 정의라는 거하고 물 정의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정의라는 말 자체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부분들 공감하지만 사실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 정의 또는 환경 정의는 굉장히 다중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 이론적인 중요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걸 도입하려고 하고 그거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접목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코 전통적인 물과 연관된 삶을 로맨틱하게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약간 파퓰리즘적으로 그런 용어들이 활용이 되고 다른 수단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는 물정의나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굉장한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화된 정의와 IWRM이라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정의는 있지만 국가별로 그걸 받아들이는 인티그레이트, 통합의 의미를 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물 정의 또는 환경 정의 부분도 어떤 해석은 전략적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조심스럽고 공평하게 정의된 거를 달성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통합 물 관리의 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가뭄 관리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더블린 스테이트먼트 나와 있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미래 방향을 고전의 원칙에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물 안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해보고 다시 한번 볼 때가 아닌가. 그리고 끝으로 이제 물 정의, 환경 정의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